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과 이러한 부분들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 다음 이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전망, 그리고 향후에 이 비상교육의 주가 흐름은 향방을 어떻게 가져갈까, 어떤 가능성이 더 높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를 체크를 해보기 전에 이 비상교육이 무슨 기업인지, 어떤 기업인지 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만 이 비상교육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린 다음에 바로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상교육은요, 97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학습 교재 출판 그리고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한 매출은요, 이 출판 사업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매출액의 비중을 한번 좀 보시면요, 출판 사업이 과반수가 넘어가는 약 59.86%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 온오프라인 사업에서 나머지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좀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교육 솔루션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으면서 개인 맞춤형 학습 관리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22년도와 23년도 들어서 재무제표를 한번 좀 보시면요,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해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 경상연구 개발 및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반이 탄탄한 기업이니만큼 지금 시장에선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비상교육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간단히 기업 개요를 체크를 하고요. 이제 이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를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슈가 굉장히 말도 많습니다. 탈도 많고요. 이 전공의들이 집단 사식이 하는 걸 확산이 되고 있다. 의료 공백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헤드라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이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좀 우리 여러분과 낱낱이 좀 파헤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좀 보시면요, 진짜 의료 공백이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독한데 수술 연기, 환자들이 우려한다. 자, 수술 취소는 약 25건, 그리고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이 2건 등으로 확인이 됐는데, 저는 여기서 좀 놀라웠던 게 가장 많았던 건수가 수술 취소 건에서 발생을 했다는데 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픈 환자들을 가지고 재료를 쓰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이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의 우려 섞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 또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일각에선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아니면 국민의 생명보다 본인들 밥그릇 걱정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또 국민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행동이니 이건 테러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우리 여러분들도 이젠 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의대 증원 정책 자체가 의사 수를 늘려서 의료 서비스의 좀 접근성을 좀 개선을 하고, 특히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데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출산 하는데 이 저출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이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를 해서 의사수 증원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약 2.1명꼴이랍니다. 의사 수가. 근데 이 OECD 평균은 3.7명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2.1명.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거죠. 근데 이 2.1명도요, 이 전국을 평균을 냈을 때 2.1명이지 서울은 3.4명이에요.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요 1.8명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의사 수 자체가 좀 절대적인 이 수 자체가 많이 좀 부족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의사수 증원을 위한 노력을 했었어요. 바로 지난번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때도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증원 발표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도 의사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굉장히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또 시기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전 국민적으로 이런 세계적인 질병이 창궐을 했을 때, 이때 이것 때문에 지금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의료 인력 증원을 해야 한다, 의사수 늘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때 당시 지난번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때 당시 의사들이 또 막 파업하고 휴직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 발표안을 철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 때도 이렇게 자기들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좀 많이 좀 이기적이죠. 그랬던 가장 최근에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들어선 정부에선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좀 반대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유가 좀 굉장히 좀 많이 기가 막힙니다. 얘네가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 중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품질 저하 우려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의대 증원이 의료교육 절차에 의료교육을 받을 때 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이미 과포화된 교육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줘서 의사 양성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예요.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의료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병원, 장비, 의료 지원 인력, 이런 것들, 의료 서비스, 이런 등등등 인프라 자체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본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가 전 의문이에요. 왜냐면 정부에서도 약 10조 원 규모를 지원을 하겠다 했거든요. 의료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근데 이 인프라가 부족할 거다, 이런 조금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의사 배치와 지역 격차 문제를 듭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말하는 주장은 뭐냐면, 단순히 의사 머릿수를 늘린다고 해서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가 고르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죠. 저도 내가 만약에 의대생이라면 서울에서 개원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원할 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의사 생활 몇 년 하지도 않아 보고 바로 서울로 상경해서 성공하는 의사가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본인들 고향이나 아니면 자기가 좀 익숙한 동네에 개원을 먼저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실력을 인정받고 좀 어떻게 좀 자본금도 많이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상경을 하고 서울에서 개원을 하는 게 우리가 좀 통상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간주 점프하고 그냥 통상 날려놓은 상태에서 대뜸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지금 현재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의사들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정말 위급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고가 우리가 예고가 된 상태에서, 예상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인원들이,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갔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력 자체가 없어버리면 그 사람의 그 생명적 안위는 그러면 누가 보장을 해주냐, 이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 같고요. 본인의 이 직업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행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는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을 촬영할 때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더라도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이 방송 촬영하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나니까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의대 증원 팩트 정리라고 해서
우리보다 의사가 많은 선진국도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다음 보시면요. 다른 나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 27년 동안 묶여 있었고요. 영국, 프랑스 등 인구당 의사가 많은데도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기준으로 해서요. 2000년도 기준입니다. 자, 2000년도에서 2021년도와 2020년도를 쫙 보시면요. 약 20년 만에 1만 명, 5,300명, 6,150명, 1,700명이나 증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증원을 못하고 있고 27년 동안이나 묶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 자체가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역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대비를 하려면 의사수 자체의 증원은 정말 필수 불가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당연히 부족한 걸 채우는 겁니다. 여기 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리나라 의사가 2035년이 되면요 15,000명이나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증원하는 2,000명은요 2031년도부터 배출이 되고요 2035년까지 1만 명이죠. 1년에 2,000명씩 2031년, 32년, 33, 4, 5년에서 5년 동안 1만 명을 배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000년대 의학 분업 이후에 정원 감축으로 배출되지 못한 인원과 비슷한 규모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걸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삼모사다라는 내용이에요. 7 더하기 3은 10이죠. 근데 3 더하기 7도 10인 만큼 그 부족한 부분만 채우려는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OECD 수준이 되려면 8만 명이나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절대로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사수 국민 1000명당 2.6명으로 OECD 끝에서 두 번째. 근데 한의사를 빼면요 2.1명으로 꼴찌입니다. 이번에 증언에도 2.3명 수준이 되는 거죠. 국민 1000명당 의사수를 비교를 해보면 OECD 평균이 3.7명인데 프랑스, 영국은 3.2명, 미국은 2.7명, 일본은 2.6명인데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 현재 2.1명이란 이야기죠.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약 83%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야당인 민주당 지지자들도 76% 정도 찬성을 하고 있어서 이 둘을 여러분 더해서 나누기 2 해버리면 80%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이슈는 여야 할 것 없이 뭐 좌우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년 넘게 협의를 한 결과이다. 사회 각층 130차례 이상 소통을 했고요. 전문가, 대학가 고심에 결정한 규모,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의료 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의사의 양성은 길게 10년 정도 걸리는데 2035년까지 1만 명을 확충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죠. 골든타임이라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부에서 그냥 뭐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의료계의 오랜 요구도 담았다고 해요. 의사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목표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 걱정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하도록 안전망을 만듭니다. 힘든 만큼 보상해드리기 위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2018년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수가를 개선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의사들이 걱정을 했던 의료 인프라 걱정 문제는 걱정할 거리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아픈 국민 곁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애들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달래고 있어요. 아니 아픈 환자를 치유하고 케어할 의사들은 지금 자기 할 일 손 다 놓고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에선 그런 의사들한테 좀 이렇게 우쭈쭈 달래면서 우리 같이 상생하자라는 스탠스로 다가가고 있죠. 근데 또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끝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행위 자체를 거부하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도 정말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최근 이슈에 대해서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비상교육이 속해 있는 이 교육산업, 즉 에듀테크 산업, 이러닝 산업이라고도 하죠. 이 국내에서의 전망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국내 에듀테크 시장 규모 및 전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에듀테크가 뭐냐면요.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과 기술이 합쳐진 것이죠. 우리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결합한 교육 시스템도 이제 만들겠다. 또 이제 실제로 거기에 투자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연도는 2024년도로서 지금 약 9조 2천억 원 규모예요. 2천억 원. 근데 앞으로 1년, 2년이 지남에 따라서 시장의 규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26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한번 구해보면요. 1년에 약 8.5%가량씩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굉장히 견조하죠. 미래가치성도 풍부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국내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 및 전망을 봤다면 이제 좀 글로벌 시장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글로벌 시장의 추이를 한번 좀 보시면요. 19년도부터 25년도까지예요. 이게 여러분 단위가 조단입니다. 조단위. 그래서 24년도 지금 현재의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자체는 438조 원 규모예요. 근데 내년인 25년도엔 484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CAGR이라고 해서 연평균 성장률의 영어 약자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6.3%나 된대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은 8%가 조금 넘은 수치였는데 이 글로벌적인 시장에선 16%가 넘어가는 수치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성장 추이를 지속을 하고 있고 지속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국내와 이 죄송합니다. 국내와 이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의 전망 그리고 추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마저 말씀 나눠볼게요.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 현재 오늘 장에서도 약 8% 넘는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 7,58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장중, 여러분 장중에 고가는요. 보시면 장중 고가는 8,420원까지도 장중에 도달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잡혀 있죠. 그게 우선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매물들을 지금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차트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시면 이 위에도 아직 이렇게 매물대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겨있는 악성 물량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22년도 매물이거든요. 매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조정이 나오면서 손절 못 하시고 계셨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 본전 심리도 매물들을 많이 출하를 하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금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여기서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예전 차트는 사실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가장 최근 들어서부터 이렇게 좀 보시면 여러분 이때도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때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사교육 업체들을 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한다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 지금 현재 비상교육뿐만 아니라 뭐 메가스터디, 애니능률, 뭐 디지털 대성 등등등 이 교육 관련된 테마들이 전부 다 그냥 수급 싹 빠지면서 이때 이렇게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쭉 조정을 받고 이때 들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이때 교육부가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을 하겠다 해서 이 AI와 교육 테마가 엮여있는 교육 테마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받으면서 이때 다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해준 모습이죠. 근데 이러다가 또 쭉 횡보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들어왔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저출산 대책, 정부의 저출산 대책, 보통의 이 저출산 대책 안에 이 교육 관련된 이런 정책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테마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가장 최근에 저희 방금까지 보고 왔던 의대 증원 정책,
의뢰, 증원정책 이 두 가지 재료가 지금 묶여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비상교육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요. 지금 이 차트, 이 캔들 자체가 굉장히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이것들이 뭐냐면 이 위쪽 매물대를 지금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우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핑크 색깔 라인들을 그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받기 딱 좋은 가능성이 높은 그런 라인들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요. 이쪽 라인대죠. 이쪽 라인대. 이때 이 과거에 여기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그랬고요. 가장 최근 전고점 때도 이랬고요. 그래서 여기가 한번 저항을 맞던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를 해줄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구간은 6,800원에서 약 7,300원 요 사이대 안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지지를 받고 아마 추가적인 상승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기적인 이 저항 라인은요.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이쪽 라인 여기서도 이제 저항에 밀렸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이 8,100원입니다. 이 8,100원 근처에서 아직까지 저항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8,100원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러한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은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100%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은 될 수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판단하실 때 근거 마련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비상교육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도 해주셔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그때그때 받아가시면 조금 더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절대 짧지 않은 영상이었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